남북이 추석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 동안 두 차례 나눠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김희준 기자 그리고 정영태 박사 모셨는데요. 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김희준 기자,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이번에 20일부터 26일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이제 갖기로 한 거죠. 추석을 앞두고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 이제 상봉 시기를 두고 어떻게 정해질까가 관심사였습니다. 그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도발이 우려되면서 우리 측은 그 10월 10일 이전에 상봉할 것을, 북측은 그 이후로 좀 미룰 것을 주장을 했는데 결국 그 이후인 10월 20일부터 26일간 상봉을 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네. 이를 위해서 당장 일주일 뒤에 이제 상봉 대상 가능자, 그러니까 생사 확인 의뢰서를 다음 주에 서로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 측은 250명을, 북측은 200명의 명단을 교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10월 5일에 이제 생사 확인이나 이런 여부를 해서 회보서를 주고 최종 명단을 10월 8일 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 이산가족 이렇게 만남을 신청해 놓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6만 6천 많이 돌아가셔갖고 명입니다. 지금 절반 정도밖에. 그렇습니다. 당초 정부가 이제 이산가족 그 상봉자 의사자를 다 통합을 했을 때는 12만 명이었는데요. 이제 절반 정도가 돌아가시고 6만 6천 명이 남아 계시고 이 가운데 이제 70세 이상의 고령이 거의 80%에 달합니다. 이분들 가운데서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추첨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대한적 14사가 바로 후속 조치에 착수를 하는데요. 내일 일단 그 100명 상봉자 가운데 5배, 5배수인 500명을 추첨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그 직계 가족, 그다음에 나이, 연령 등을 연령과 성별 등을 고려를 해서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50명을 선정해서 북측에 이제 생사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가 아무래도 고령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시라도 좀 빨리 만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을 텐데 시기가 북한이 요구했던 10월 말 정도로 지금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급하죠. 그렇죠. 사실상 이제 방금 우리 얘기해 주신 대로 사실상 지금 한 6만여 명 중에 6만 6천 명 정도 되겠죠. 거기에서 중에 거의 반이 말이죠. 80대 이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정례적으로 이 만나게 해드려야 되는데 북한은 사실은 우리 같이 생각을 안 하게 되겠죠. 이걸 그야말로 자기들은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자체를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카드를 가능한 한 잘게 쪼개서 그 카드 아주 실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지나치게 또 매달리는 그 자체도 그 카드 값을 자꾸 올려주는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또 우려되는 바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당초에는 10월 초로 요구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10월 초에 노동당 창건일이 있습니까? 10월 10일이. 10월 10일이 그렇죠.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그때 아마 이제 북한이 지금 로켓 발사 움직임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10월 초를 요구를 했는데 북한에서 10월 말에 하자 이렇게 해서 결국 그렇게 타협을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한테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은 그야말로 추석 이전에 혹은 추석을 계기로 해서 한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가 더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또 나중에 뭔가 이 자체를 남북한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아주 상징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을 터인데 북한은 역시도 또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소위 그 당창건 7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뭔가 시위를 할 것 같아요. 시위 자체가 대표적인 것이 지금 사실 과학기술의 발전 이런 형태라고 또 강력한 군사 역량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소위 그 북한이 자기들은 이제 로켓 발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장거리 미사일 사실 그 발사체를 시험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겠다. 자, 그러면은 또 이것 이후에 만약에 이제 대내외적으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혹은 부정적인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제한하겠다 하는 그런 심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에 하나 뭐 북한이 10월 초에 뭐 로켓 발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일단 북한이 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면 일단 안보리 뭐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네. 안보리에서 이제 대북 제재 국면에 들어갑니다. 예. 현재 뭐 그 한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중국의 육자회담 차석 대표가 이제 방안을 내서 우리 측과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황중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곧 미국으로 건너가서 뭐 성김 육자회담 대표와 이제 논의를 하는 것은 예. 물론이고 네. 또 유엔으로 바로 건너가서 거기 안보리 대사들을 만나서 이제 북한의 이제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그런 이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북한이 발사를 한다면 이제 제재 국면에 돌입하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만약에 다시 반발해서 이 어렵사리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자체를 또 무산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네. 2013년 9월에도 북한이 그 이산가족 상봉을 날짜를 다 합의해놓고도 나흘 전에 이미 취소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런 일이 좀 없기를 이제 네. 그런데 바라고요. 이제 그건 이제까지 저는 패턴이라고 예. 보고 이번에 그 8.25 합의 이후에는 네.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위급 상황이 접촉 아니냐. 합의. 예. 이제 고위급 그것도 이제 8.25 이후 고위급 접촉 합의 이후에 나온 것이 뭐냐면은 비정상적인 사태라고 그것이 없는 한은 우리가 대북 그 확성기 방송 그것을 네. 우리가 중단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북한이 이건 역시도 나름대로 그 부정적인 사태로 우리가 인식을 해서 네. 만약 우리가 중단하지 않은 한 북한은 어떤 의미에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자기들은 뭔가 신중을 좀 해야 된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군사적인 심리전과 관련된 이것은 중단시켜 놨지만 예. 그러나 민간 차원에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면모를 보였을 때 또 다시 우리가 우리 여론 자체가 나빠질 예. 수가 있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들이 그 대북 전단 살포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언론 그 대북 관련된 이런 언론 활동을 사실 중단시키기가 어렵다. 또 예. 이것을 완화시키기 어렵다. 이래 본다면은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쉽게 폐기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겠죠. 하는 그런 상황도 사실 있습니다. 박사님 상당히 예. 일리가 있고요. 아마 예. 또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지난 뭐 8.15 경축사에서 이산가족 뭐 전면 생사 확인이나 이런 거를 강조를 했고 네네.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이 이산가족 상봉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기치고 우리 정부가 그동안 줄곧 유지해 온 기치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북한의 그런 도발 국면이 있더라도 약간 투트랙으로 인도적인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계속하자 뭐 이런 예. 식으로 갈 가능성도 사실 그런데 우리 많다고 정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래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인도적 사항 자체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여타에 문제가 생겼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지속돼야 되고 또 우리가 이걸 위해서 오히려 또 새로운 남북한 관계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오늘 남북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무박 2일 동안의 적십자 실무 접촉 끝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에 합의한 것을 우리가 11시에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도 24분 늦은 11시 24분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제 보도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북한의 이제 그 주민들도 다 이제 뭐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상당히 좀 빠른 시간 내에 우리보다 늦었지만 발표를 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약속을 지키겠다는 뭐 그런 하나의 방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지금 그것도 예. 이제 하나 더 이제 설명드리면은 네네. 사실 북한이 최근에 저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고위급 회담 소위 8.15 합의 이 자체를 남북한이 그 소위 긴장후의 전쟁 상태를 머리를 맞대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했다. 그러니까 외세, 즉 미국이 여기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남북한이 머리를 맞대서 뭔가 합의를 했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네. 자, 이것을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뭔가 그 비전을 제시를 하는 거죠. 앞으로 남북한 관계에서는 남북한이 머리를 맞대서 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도 이번에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해서 또 결렬시킨다든가 그래 하지 않고 이것이 무난하게 그런 그 남북한 합의의 어떤 정신 이런 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빨리 알려줬다. 이래 볼 수가 사실이죠. 그렇게 네. 본다면은 남북한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전향적으로 뭔가 변동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예, 앞서도 통일부 이덕행 수석 대표가 네. 협상을 마치고 돌아와서 브리핑이 있었는데 통일부 연결해서 관련 소식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예. 이승현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 남북이 밤샘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상봉 시기 등에 합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보신 것처럼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남북이 금강산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7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상봉행사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2박 3일씩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남북 실무협상단이 어제 오전 10시 50분에 시작을 해서 오늘 오전 10시 10분까지 꼬박 23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도출한 결과입니다. 이 상봉 규모는 남북 각각 100명씩 200명이고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해서는 한두 명의 가족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는 15일 생사 확인 의뢰서를 교환하고 또 다음 달 8일 최종 명단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측 생사 확인 의뢰 대상자는 250명, 북측은 200명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상봉 방식이나 선발대 파견 등 실무사항은 관례에 따르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측이 제안했던 이산가족 상봉 정례와 또 명단 교환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 적십자 회담을 열어서 폭넓게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인도주의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적십자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비롯해서 이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10월 20일이면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까지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본격적인 이제 준비 작업이 시작됐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남북 실무협상단이 어렵사리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일정에 합의를 하면서 이 준비 작업도 이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먼저 주관사는 대한적시자사입니다. 적시자사는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가장 큰 관심사는 이 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뽑을까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주관하는 한적은 인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상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한 뒤에 내일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상봉 인원의 5배를 뽑을 예정입니다. 이 선정 기준은 통상 고령자와 직계 가족 순으로 결정될 예정인데 이 5배로 뽑힌 이산 가족들 가운데 2배 수로 압축하고 또 북측과 생사 확인 의뢰서를 교환한 뒤 이 최종 상봉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이승현입니다. 네, 지금 뭐 이승현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남은 절차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산가족 상봉하기 위해서 남은 절차들이 일단 당장 적십자사가 내일 그 5배수에 달하는 500명을 추첨을 하게 되고요. 이 가운데 이제 상봉 의사 확인을 하고 또 건강 상태가 괜찮은지를 고려한 다음에 250명을 추려서 북측에 다음 주 일주일 뒤에 이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북측에서 이 명단 가운데 북측에 이제 그 가족이 살아 있는지 여부 또 그쪽에서 상봉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100명의 명단을 다시 추려서 우리 측에 보내게 되고 최종 명단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산가족 상봉 정리화라든지 뭐 이런 그 명단 교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폭넓게 논의하자는 그런 자리도 또 만들어지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번 합의문에 들어 있는데요. 우리 측이 당초 이제 제기를 했던 것은 이산 상봉의 이제 정례화를 위해서 그 현재 살아 있는지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하자 6만 6천 명에 대해서 그다음에 서신 교환이나 화상 상봉 등 그다음에 고향 방문까지 이루자는 그 부분을 논의하자는 거 우리가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요. 향후 이제 적십자 본회담이나 당국 간 회담을 열어서 논의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적십자사 사무총장이나 좀 급을 높여서 회담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그 이산가족이 지금 뭐 6만 6천 명이 남아 계신데 남측으로 한정해 본다면 이렇게 한 번에 100명씩 만나서 매달 한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1,200명이고 10년이 지나도 12,000명밖에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이거는 하루빨리 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령이라는 점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뭐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간 이후에 이제 8월 25일에 고위급 접촉에서 타결을 한 부분이 6개 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감 표명, 확성기 방송 중단, 준전인 상태.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다 해결이 됐고요. 나머지 3개 항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산가족 문제 오늘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당국 회담이라든지 민간 교류 활성화 이런 것들도 좀 앞으로 좀 잘 될 걸로 그렇죠. 그 지금 이제 그 남북 적십자 회담, 소위 그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이런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이것 이외에도 인도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적십자 회담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번 합의에서 나왔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보다 더 이제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이런 차원 본다면은 뭐 경제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사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 남북 당국자 회담 이것도 연이어 일어날 가능성 사실 있다. 그럼 당국자 회담이 일어난다면은 거기에 이제 일정한 아이템 자체가 선정이 되면은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실무자급 그 대화들이 또 물꼬를 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예. 자, 남북의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했다는 뉴스 특보 전해드렸고요.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희준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